결혼한 지 겨우 1년 된 31살 여자입니다. 제가 결혼 전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하고 보니 저희 시어머니 성미가 아주 고약한 분이시더라고요. 시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님이 집안의 큰어른이나 마찬가지인데 완전 7살짜리 애도 안 할 짓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는 말이 무조건 법이고 원하시는 대로 모든 식구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몇 날 며칠 단식을 하면서 원하는 바를 이루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위로 형이 하나 있는데 몇 년 전 아주버님께서 결혼을 하겠다고 만나던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을 때 저희 시어머니께서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든다며 끝까지 결혼도 반대하고 지금 당장 헤어지라며 단식 투쟁을 시작하셨답니다. 거의 일주일 가까이 단식을 하셨고 결국 보다 못한 아주버님은 결혼까지 생각하며 만나던 여자와 헤어지게 되었죠. 그 후에 다른 여자를 만났고 그때는 다행히도 어머님이 반대하지 않으셔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결혼할 때까지는 특별한 반대 말씀은 없었고 결혼한 이후에 이 집안의 분위기에 대해 뒤늦게 알 수 있었죠. 보통 저희 시어머니가 단식을 많이 하시는 이유는 첫째 형님 때문이에요. 첫째 며느리가 자기 뒷담화를 하고 다니고 본인에게 살갑게 굴지 않는다면서 저런 걸 며느리라고 들였냐며 단식을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감 판단할 때 직업과 능력을 가장 우선으로 보는 분이세요. 아주버님께서 처음에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는 남편에게 전해 듣기론 예쁘고 성격도 착하고 좋았는데 직업이 일반 중소기업 건설회사 사무직이라 어머님이 능력 없다고 싫어하셨대요. 그러다 두 번째로 데려온 사람이 제약회사 다니는 연구직이었는데 직업 좋고 마음에 든다면서 다른 건 따지지도 않고 결혼 승낙을 바로 하셨답니다. 그런데 저희 형님이 애교 없고 아부 잘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은 속에 담아두지 못하는 딱 부러진 성격이거든요. 항상 징징대고 자기 힘들고 어려운 걸 주변에 떠들고 다녀야 직성이 풀리는 저희 시어머니와 성격적으로 두 사람은 완전 물과 불의 상극입니다. 시모가 힘들다고 가끔 한 번씩 징징거리면 보통은 용돈을 드리거나 백화점 모시고 나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해드리면 바로 기분 풀어지세요. 저는 일 복잡해지는 건 딱 질색이고 대충 시어머니 기분 맞춰드리고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형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셨죠. 어머님이 뭐라 하던 말던 신경 안 쓰고 아무리 징징대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니다 싶으면 기분 풀어줄 생각도 안 합니다. 첫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시한다며 단식을 시작하셨을 때도 형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시모가 집에 찾아와서 자기한테 사과하라고 하셨지만 어디 굶을 테면 얼마든지 굶어보라며 시댁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이 집안 남자들만 몸이 잔뜩 달아서 매일 퇴근하면 어머님 댁에 찾아가 제발 식사 좀 하시라며 사정사정을 했지만 어머님의 단식은 5일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마저도 형님이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서 끝낸 게 아니라 주말에 아들 둘이 어머님 모시고 계곡에 놀러가서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오리백숙 사드리면서 용돈도 드리고 거의 빌다시피 해서 단식을 끝냈어요. 매번 이런 식이라 아주버님과 남편은 어머님 눈치 보는 것이 일입니다. 시어머니의 단식 투쟁을 처음 제 눈으로 목격한 건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을 때였죠. 제가 작년에 결혼하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돌아와서 어머님 댁에 선물도 드릴 겸 인사드리러 갔었는데 거기서 점심 먹고 오후에는 친정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기로 했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밥만 처먹고 처가로 도망갈 생각이라면서 이런 경우 없는 행동은 처음 봤다고 화를 버럭버럭 내시더라고요. 그때는 솔직히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살면서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얼떨떨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엄마 화나면 피곤해지니까 적당히 사과하고 넘어가자 하더군요. 하지만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사과를 하냐고 끝까지 못하겠다 거절했더니 그때도 어머님이 단식을 사흘 동안 하셨어요. 저도 그때는 단식하는 시모를 처음 봤기 때문에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 안 하려 했습니다. 애들도 아니고 자기가 화났다고 밥을 먹던 말던 그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본인 엄마가 단식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며 원래 당뇨도 조금 있고 몸에 잔병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오래 굶으면 큰일이 난답니다. 시모가 단식하는 내내 안절부절 못하면서 저한테 딱 한 번만 참고 먼저 사과하고 넘어가자며
다 늙은 노인네 이기려고 해봐야 뭐하겠냐고 숙이고 들어가 달라며 싹싹 빌었어요. 하도 남편이 며칠 동안 얼굴만 마주치면 징징대길래 내가 참고 넘어가자 생각하고 결국 시어머니 찾아가서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사과했습니다. 그 뒤로는 시모 징징대는 소리 듣기 싫어서 미리 그럴 상황을 안 만들었고, 만약 조금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빠르게 기분 풀어주고 수습했어요. 저는 그래도 형님보다는 성격이 유들유들한 편이라 마음에 없는 소리도 할 수 있었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히 양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형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죠. 크게 작게 두 사람이 부딪히는 일을 자주 보면서 지냈었는데 그래도 집안 남자들이 여차저차 해결하면서 큰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얼마 전에 일이 하나 터졌는데 시어머니 건강이 올해 들어 더 나빠지기 시작하자 갑자기 아들 둘 모두 시댁 근처로 이사 오길 바라시더군요. 그게 아니라면 두 집 중 하나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를 바라시는데 당연히 저와 형님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이었죠. 건강이 나쁘다고 하는 것도 어머님께서 자꾸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시니까 그런 거지. 병원에 가면 딱히 상태가 나빠졌다는 말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엔 아직 정정하세요. 연세도 아직 60대 초반에 기억력도 좋으시고 어머님 혼자 아파트 헬스장에서 매일 운동을 하실 만큼 겉으로 보기에는 말짱합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이곳저곳 안 아픈 곳이 없다면서 며느리가 둘이나 되는데도 아픈 시애미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서 너무 서운하다고 징징대세요. 당장이라도 저희 며느리들한테 화를 내고 단식투쟁에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렇다고 저나 형님도 다들 직장을 다니고 있고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라서 시모가 아프다고 해도 신경 쓰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하도 아프다고 하시니까 하루 날 잡아서 병원을 모시고 가기로 했는데 막상 예약을 다 해놓고 당일에 병원 가자고 모시러 갔더니 자기는 병원 따윈 필요 없답니다. 대신에 큰아들 작은아들이 어머님 댁 근처로 이사를 오던지 아니면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모시고 살라 하셨고 둘 다 지금 당장은 곤란하다 말씀드리자 며느리가 둘이나 되는데 하루씩 번갈아 가며 집에 찾아와서 본인 수발 들어 달라시네요. 저나 형님이나 직장 다니는 사람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거절했지만 지금 시모가 아프다고 하는데 그깟 회사가 중요하냐고 하면서 며느리들한테 이런 취급받을 바에야 세상 떠날 때까지 곡기를 끊고 굶겠다고 하신 상황이에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시어머니가 징징댄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건데 정말 아픈 사람이면 병원 가자고 했을 때 저희를 따라 나섰겠죠. 여기저기 안 아픈 곳 없다고 하시는 분께서 본인 기분 나쁘다고 단식투쟁한다고 하는 게 대체 말이나 되는 소린지 모르겠어요. 두 아들들의 생각은 어떨지 몰라도 저나 형님은 절대 어머님 모시고 살 생각 없습니다. 차라리 돈을 모아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키던지 아니면 어머님 댁으로 간병인을 불러들이는 것까진 할 수 있어요. 시모가 순한 성격도 아니고 워낙 꼬장꼬장한 데다 하루 종일 투덜대고 본인 불만을 이야기하는 스타일이라서 시댁에 잠깐 가서 얼굴 보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나 아주버님은 그런 어머님 페이스에 휘둘리는 것에 많이 지쳐있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이 염려돼서 그런지 쉽게 어떤 결단을 못 내리더라고요. 제가 전에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아주버님께서 결혼하기도 훨씬 전에 엄마의 이런 단식투쟁하는 버릇이 너무 짜증나길래 단식을 하던 말던 마음대로 하라 이야기하고 정말 신경 쓰지 않고 일주일을 지냈더니 정말로 한 끼도 안 드시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았던 적이 있답니다. 그때 본인 때문에 어머님이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고 큰 충격을 받아서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어머님이 단식한다는 소리만 들으면 쩔쩔 매는 것 같아요. 남편이나 아주버님도 머리로는 엄마가 꾀병을 부리고 억지 부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어찌할 방도를 몰라서 어머님 하자는 대로 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남자들 사정이고 저나 형님 입장에서는 어머님의 요구 조건 중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솔직한 저희 입장은 어머님이 억지를 부리면서 굶겠다고 하시니까 얼마든지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형님이나 제가 끝까지 시모 요구를 안 들어준다 싶으면 어머님의 고집이 먼저 꺾일지 저희가 보다 못해 죄송하다고 백기를 들고 용서를 빌게 될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시모가 단식을 시작한 지 5일째 되는 날, 그날이 주말이었는데 저희 부부와 아주버님네 부부가 전부 시댁으로 모여서 어머님을 설득하고 있었어요.
모시고 살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이만 화 풀고 단식도 그만하시라는 말을 하고 있었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어머님은 막무가내였고 당장 합가를 하던지 며느리가 수발을 들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응급실로 실려가건 자기 관뚜껑에 못 박히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대로 버티겠다 하시는데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더라고요. 두 아들들은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시모에게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속에서 열불이 터지고 뒷골이 당기면서 스트레스가 팍팍 쌓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형님의 얼굴 표정을 보니 저와 비슷한 생각인 듯 보였고 잠시 후에 뭔가 결심이라도 하신 것처럼 시모에게 더 이상 이 집안에서 며느리 노릇 못할 것 같다고 이혼하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제가 이혼하는 이유는 전부 어머님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고 어머님께서 당신 아들 이혼남 만드셨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이야기하더니 그 길로 일어나서 나가버리더라고요. 순간 다들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 당황했고 시모조차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형님 나가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니 지금까지는 어머님의 생태집과 진상짓거리를 형님이랑 제가 반씩 나눠서 받았다고 치면 앞으로는 이 집안의 며느리가 저 혼자뿐이라서 시어머니 상대를 저 혼자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모시고 살라는 말도 저한테만 하실 거고 집에 와서 수발 들으라는 말도 저한테만 하실 게 뻔한 일이라 이대로 있다가는 독박 쓰겠다는 생각에 저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오늘부로 이혼할게요. 어머님 모시고 사는 것도 싫고 남은 평생을 병수발 들면서 살고 싶지도 않아요.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 다 해버리고 집을 빠져나왔는데 왠지 모르게 속이 뻥 뚫린 것 같은 기분이고 시원하더라고요. 혼자 택시 타고 집으로 가면서 형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저도 방금 이혼하겠다 이야기하고 도망쳐 나왔다면서 형님은 진짜 이혼하실 생각이냐 물었습니다. 당장 이번 일 때문에 이혼할 생각은 없는데 앞으로 시어머니나 아주버님이 헛소리를 하고 모시고 살라는 소리를 또다시 한다면 그땐 진짜로 이혼할 거라 하시더군요. 저도 평소 남편과는 큰 문제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이혼까지 갈 생각은 없었고 앞으로는 시모가 저한테 헛소리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남편이 그날 저녁 때가 다 되어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랑 형님이 이혼하겠다 이야기하고 집에서 뛰쳐나간 뒤 어머님이 거의 발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보고 마귀 같은 것들이라 하시면서 저것들이 먼저 이혼한다고 했으니까 돈 한 푼 주지 말고 집에서 쫓아내버리라고 하셨답니다. 남편도 이제는 자기 엄마 때문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더는 이렇게 못 살겠대요. 그날 저녁 남편이 좋아하는 족발 시켜서 부부끼리 술 한잔하며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시모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시어머니 대접은 해드릴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 남편도 제 생각이 맞다고 동의했어요. 거의 한 달에 한두 번꼴로 이러시니 아들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어머님이 징징거릴 때마다 매번 쫓아가서 빌고 쩔쩔매는 일 없을 거라며 엄마 말대로 살았다가는 형이랑 둘 다 이혼남 되고 한평생 어머니 수발 들며 살 것 같다네요. 저도 물론 이대로 가면 분명히 두 사람 모두 이혼당할 거라 생각합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어머님 연락을 받지 않더라고요. 평소에 안부 전화 정도는 문제없이 하는데 전화 형님 때문에 어머님 기분이 상하셔서 화를 내고 징징대기 시작하는 날에는 전화가 아무리 걸려와도 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시댁에 찾아가지도 않고요. 저희가 모두 연락을 안 받으니까 그나마 말 들어주는 아주버님한테 두 배로 더 징징대는 것 같은데 며칠 전 형님한테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어머님께서 아주버님 출근도 못하게 그 집에서 붙잡아 놓고 있다네요. 자기 혼자 두고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협박하고 오늘이 어미 얼굴 보는 마지막 날이 될 거라고 하는 바람에 집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출근조차 못하고 아주버님은 며칠째 어머님 댁에 붙잡혀 있는 중이랍니다. 듣는 제가 너무 지긋지긋하고 이런 생각하면 천벌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어머님도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보는 것과는 다르게 어머님이 정말 아프시고 혼자 거동하기도 힘드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요양병원에 가시거나 집으로 보호사를 들이셔야죠. 멀쩡히 맞벌이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며느리들한테 수발 들으라는 것이 웬 말입니까?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부부 둘이서 뼈 빠지게 일해야 겨우 먹고 사는 세상인데 저나 형님이 와서 용서를 빌기 전까지는 밥 한 술 안 뜨겠다고 방에만 누워 계신다는데 진짜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며느리들은 친자식도 아니고 어머님이 어떻게 되든 상관도 없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다르잖아요. 자식들한테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계시는 걸 왜 생각 못 하실까요? 3살 먹은 애들도 아니고 밥 굶고 있으면 자식들이 울고불고 머리 조아리며 쩔쩔매고 있으니까 속이 시원하고 행복하시나요? 아무튼 저랑 저희 남편은 더 이상 저 짓에 속지 않고 놀아나지 않을 겁니다. 형님도 아주버님이 언제까지 저러고 있는지 두고 보는 중이라는데 저러다가 진짜로 하루아침에 이혼하실지도 몰라서 걱정이네요.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자식들한테 왜 그렇게 짐이 되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들은 바쁜데 귀찮게 할까봐 집에 놀러 오라는 말도 잘 안 하시거든요. 나이가 60이 넘어도 철이 안 든 사람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그 노인네 자기 승질 못 이겨서 쓰러지던 말던 앞으로 정말 신경 안 쓸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